우리는 지금 음운의 변동, 교체, 동화. 지금 동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 동화에서 다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변하는 동화는 했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부분은 여기 구개음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주의사항, 학생들이 구개음화를 동화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고, 이걸 인지 못하니까 교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개음화는 교체이면서 동화이면서, 그지? 그 동화의 종류의 구개음화가 되는 거죠. 자, 이 구개음화는 경구개음, 지읒, 치읓이 되는 거예요. 지읒, 치읓이 아닌 것이 지읒, 치읓이 되는 것이 구개음화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공식으로 하면 두 가지 양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양상이 뭔가 하면,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원을 그려서 또 하나의 원을 그려요. 앞말의 끝소리가요. 앞말의 끝소리, 즉 어근이에요. 어근의 끝소리가 디귿이나 티읕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가 와야 되는데요. 이가 와야 되는데 이 녀석은 형식 형태소여야 됩니다.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는 거죠. 조사. 근데 어미는 이가 없으니까, 그지? 뭐 조사나 접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발음하면 자세히 보여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변화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디귿, 티읕이 이모음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넘어가요. 예, 넘어가. 발음 자체가 그 다음 음절로 넘어가. 그래서 이런 양상이 되겠죠. 이런 양상이 된단 말이지. D나 T. 이때 강력한 이 모음은 티읕에게 영향을, 강력한 이 모음은 디귿에게 영향을 줘서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음동화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D는 지, T는 치.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는 비게 되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 경우 받침이 겹받침일 때, 이 경우에는 역시 티읕만 넘어가요. 티읕만 넘어가고 리을은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하게 되면 이 자리에 리을은 남게 돼요. 디귿과 티읕만 넘어가니까요. 그지? 최종적으로 리을이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샅샅이. 아, 이거는 된소리가 생기니까 아직은 하지 말자. 된소리 대기가 되니까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되지. 낱낱이. 그죠? 나는 밭이 많다. 밭이.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니? 굳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지? 자, 벼훌치. 벼훌까지가 어근 여기에 이가 온 거지. 자, 한번 고쳐보자. 자, 관련된 게 요렇게. 아니지. 요렇게 관련되겠죠. 요렇게 관련돼서 요 녀석이 치읓으로 넘어가고, 그치? 이 녀석도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치읓이 되죠. 그치? 얘도 조사니까 넘어가서 치읓이 되고,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은 지읒이 되고.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벼훌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낱낱이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대표음 쌍사자 탈춤으로 바뀐 다음에 구두발 미녀해서 최종적으로 니은이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낱낱이 이렇게. 얘는 밭이. 얘는 굳이 굳이가 아니고 굳이 뭐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이렇게 원을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자, 앞말의 끝소리가 주로 어근이에요. 끝소리가 디귿입니다. 디귿.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녀석이 특이하죠. 희가 옵니다. 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전미사요. 어떨 때는 피동, 어떨 때는 사동, 전미사 희가 옵니다. 이때도 국음화가 생겨요. 아니, 왜 생길까? 자,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잘 보세요. 발음하면은요,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런 양상으로 있으면 일단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축약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축약이 생겨요. 그지? 그 다음 2차적으로 강력한 이 모음은 티읕에게 영향을 주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국음화가 생깁니다. 2차적으로 국의 음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 해당하는 단어 묻히다 가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게 먼저 축약이 생겨서 묻히다가 되고 국의 음화가 생겨서
묻히다가 됩니다. 기출문제에 순서대로 발음하는 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축약, 구개음화. 하나만 더 해볼게. 닫히다가 있는데요. 닫히다 순서대로 축약이 생기고 구개음화가 생기죠. 그지? 이 공식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기억하라. 자, 이러면 구개음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구개음화 적을 거 적으시고 이제 몸동화. 이상하게 몸동화를 수업하면 자음동화와 구개음화는 잘 알아들으시는데 몸동화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몸동화를 좀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몸동화가 더 어려운가 봐요. 일단 몸의 체계를 좀 아셔야 돼요. 몸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시 나는 몸 체계가 좀 안 됐다 싶으면 몸 체계를 지금 한번 읽어보셔야 돼. 칠판을 지울 동안. 자, 몸동화로 가세요. 이중몸의 구조, 반몸 더하기 단몸,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체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칠판을 지울 동안. 자, 동화의 마지막 몸동화. 지금 우리의 학습 위치는 여기에요. 몸동화. 역시 몸동화도 교체인가? 자, 한번 볼게요. 몸동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예문을 먼저 꽃이 피어 아니요 아니오지 아니오 이렇게 있으면 자 강력한 이 몸을 찾으세요. 강력한 이 몸을 찾으세요. 찾았죠? 그러면 강력한 이 몸이 얘는 후설몸이죠. 후설몸, 오도 으어아 후설몸. 자, 이 몸은 전설몸. 그러면 전설, 레전드가 강해요? 후설이 강해요? 당연히 레전드가 강하지. 그치? 그래서 변해라.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도 전설로 변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후설이 전설로 바뀌게 됩니다. 후설몸 5가 전설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발음하게 되면 강력한 이 몸은 그대로 남고 자, 전설몸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어. 그지? 아니, 그러면 이게 전설인가? 자, 전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구성요소가 반몸 이 더하기 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반몸 2로 출발했으니까 얘는 전설몸이 맞다는 거지. 얘는 전설이 맞습니다.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 몸은 변하지 않고 뒤에 있는 O만 전설로. 전설로. 그치? 얘도 전설이 맞죠? 반몸 2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전설몸이 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학자들이 말했죠. 아, 이게 무슨 동화냐? 이거 첨가야, 첨가. 얘가 첨가된 거다. 그럼 어만 남잖아, 그대로. 그지? 어는 그대로 있고 얘가 추가된 거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알겠죠? 이건 동화가 아니고 첨가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명칭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음 동화의 방향 앞에서 뒤니까 동화의 방향은 순방향. 이 모음 순행 동화. 그죠? 근데 학자들이 야 이거 첨가 아니냐 해서 다른 말로는 반모음 첨가. 둘 다 맞죠? 이 모음 순행 동화도 맞고 반모음 첨가도 맞다는 거야. 조심해요. 이 모음 동화도 맞고 반모음 첨가도 맞다. 그죠? 자, 피어를 피어로, 아니오를 아니오로 발음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완벽한 표준 발음이 뭔데요? 자, 일단 원칙은 그대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얘를 그대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지?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허용 규정이 된 거예요. 됐죠? 원칙은 그대로 발음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발음이 두 개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시험에는 발음이 두 개인 것은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너의 이름은 이 모음 순행동화이다. 그지? 표준 발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아기, 어미, 아비.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왔다면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요. 자, 강력한 이 모음을 잡습니다. 강력한 이 모음을 잡습니다. 잡았죠? 자, 뒤에는, 앞에는 없으니까 뒤로 갑니다. 변해라. 변해라. 의어와 후서라. 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 모음이 이렇게 역으로 갑니다. 뒤에 있는 전설 모음이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을 변하라.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기 이러면 전설 됐죠. 전설. 자, 후설을 전설로 바꿔주면 돼. 어미를 애미 이렇게. 아비를 전설로 바꾸면 애비. 이렇게 발음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음 동화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모음 역행동화 애기, 애미, 애비 이거 발음 표준 발음인가요? 아니요. 이 녀석은 비표준 발음입니다. 발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녀석은 비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표준어도 아니야. 적지도 못해. 애기, 애미, 애비 발음해서도 적어서도 안 됩니다. 애미, 애기, 애미 발음해서도 적어서도 안 됩니다. 비표준 발음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중요하죠. 요 세 개는 예외다. 여러분, 자, 이런 시골 내기, 서울 내기 할 때 내기. 이때는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 규정에 있습니다. 라면은 냄비에. 이모음 역행동화 발음도 표기도 담았습니다.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동당이가 아닌 동댕이 치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를 뭐라고 한다?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죠. 내기, 시골 내기, 서울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이것이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고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아지랑이는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지랭이는 틀려요. 아지랭이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그지? 아지랭이는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는 세 개밖에 없어.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맞죠.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아! 징그러워, 지렁이, 지랑이. 알겠지? 아우, 징그러워, 지랑이. 이렇게 외우세요. 지랑이가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 게 있는데요. 자, 어떨 때는 장이, 어떨 때는 이모음 역행동화 쟁이가 맞을 때가 있죠. 그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수공업 기술자일 때는 장인이니까 그 외 모조리 쟁이. 여기까지 하면 완벽. 여기까지 정리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봐요. 욕쟁이. 기술자 아니잖아요? 그죠? 석수 기술장이 맞죠? 그죠? 대장 기술자 맞죠? 그지? 점치는 기술 아니지? 점쟁이지. 요술쟁이죠. 소금쟁이죠. 담쟁이죠. 미장이죠. 그지? 할 수 있겠죠? 숭어 기술자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 이렇게 하면 22항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모음 순행동화는 표준어, 아니 표준 발음, 이모음 역행동화는 비표준 발음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동화를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를 끝내고요. 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교체. 자, 된소리 대기로 갑시다.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 제가 필기를 새로 해야 되니까 된소리 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된소리 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은 지웁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요. 우문의 변동이고 교체이고요. 교체이면서 된소리 대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음화라고 하죠. 자, 된소리 대기는 경음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체입니다. 근데 된소리 대기가 교체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일단 교체로서의 된소리 대기를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우리 학습 이치 교체로서의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이 교체로서의 된소리 대기를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배우겠습니다. 자, 교체로서의 된소리 대기는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 된소리 대기가 표준 발음에서 제일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 이 두 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원을 넓적하게 그리세요. 넓적하게 그리고요. 두 번째 원도 넓적해야 됩니다. 넓적해야 돼요. 넓적한가요? 자, 그러면 자, 앞말의 끝소리가요. 앞말의 끝소리가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그쵸?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럼 표기가 어떻게 돼요? 기역, 쌍기역, 기역, 쌍, 사, 자, 탈, 춤. 그죠? 뭐, 리을 기읍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뒷말의 첫 소리는요. 표기가 구두 벗어줘. 예사소리. 그지? 안 올림 예사소리가 옵니다. 안 올림 예사소리가 왔죠? 자, 공식 제가 말씀드렸죠? 앞말의 끝소리 구두발. 항상 어떻게 한다? 앞말의 끝소리 구두발은 뒷말의 첫 소리를 밟는다. 앞말의 끝소리 구두발은 뒷말의 첫 소리를 밟는다. 그래서 구두발 미녀, 구두발 리을 등이 탄생했고 이번 판에는 구두발 된소리. 구두발로 이걸 밟으면 자, 구두발 다시금 구두발을 그리고 구두발 예사소리를 인정사정 없이 밟아내면 어떻게 된다? 예사소리가 어떻게 피가 나면서 된소리로 바뀌어버린다. 피 터지게 밟았기 때문에 된소리로 둘로 쪼개진다 이거야. 알겠죠? 구두발로 예사소리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조각이 나버린다. 구두발 예사소리 공식. 구두발 예사소리 공식. 이렇게 기억하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예를 보자. 국밥. 너무 쉬운가? 닭과 쉽죠? 옷맵시 쉬운가요? 책에서 어려운 거 한번 찾아볼까? 넉바지. 이 정도가 좀 어렵네요. 자, 시작해보자. 자, 국밥. 구두발로 예사소리 밟으니까 쪼개졌죠. 맞죠? 자, 닭과. 자, 랄랄라 금어푸니까 리을을 탈락시키고 구두발 예사소리 닭과. 옷맵시 쌍사사 탈춤
쌍사자 탈춤, 구두발 미녀 맞죠? 구두발 미녀, 귀여운 오나미, 구두발 야사소리는 쪼개짐.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맵시. 넉바지, 구경화 먼저. 받침 디귿이, 자, 어근의 받침 디귿이 이 모음 형식 형태수를 만났으니까 넘어가서 지. 그지? 랄랄라 금어프가 아니니까 대표음이 기억. 구두발로 예사소를 밟으니까 빠가 되죠. 그지? 자, 최종적으로 넉 빠지. 이렇게 넉빠지가 된다 이거야. 넉빠지. 이렇게 해서 처음 건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해봅시다. 오늘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문법은 마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그 시에서 중요한 것들 마지막 그 시의 표현 방식하고 소설 접근 방식 분석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것을 길쭉하게, 두 번째 녀석을 길쭉하게.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두 번째 녀석이 어려워. 학생들이 두 번째 어려워해. 얘는 쉬워, 얘는 어려워.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있잖아, 어간이야. 어미고. 얘는 상관없어요. 1번은 상관없지만 2번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야 돼. 자,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요. 끝소리가 미녀를. 어간의 끝소리 대표음이 미녀를이야. 그지? 그리고 어미의 첫 소리가 구두사조. 이렇게. 미녀를 구두사조. 됐나요? 사랑하는 미남을 구두사조. 사랑하는 사람을 신발 사주면 신고 튀는데. 그지? 신고 튄단 말이야. 그래서 미녀를 구두사주면 어떻게 된다? 헤어진다. 사랑이 깨진다. 이렇게. 미남을 미녀를 구두사주면 사랑이 깨지니까 얘도 깨진다. 깨진다. 이것이 바로 미녀를 구두사조의 공식이에요. 미녀를 신발 사조, 깨진다. 튀니까. 자, 표기가 어떻게 올까요? 자, 먼저 당연히 미음, 니은, 리을. 표기상 미음, 니은, 리을이 될 것 같죠? 근데 조심해요. 얘는 안 됩니다. 어간의 받침 리을은 된소리랑 상관이 없어. 정말요? 네, 봐요. 알고, 살지. 봐, 상관없잖아. 그지? 표기랑 발음이랑 똑같거든.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리을은 어간의 받침, 헛받침 리을은 된소리 대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 아니, 그럼 대표음이라면서. 네. 자, 지금부터 출발. 겹받침 써보겠습니다. 리을, 미음. 대표음이 미음이 맞나요? 미음이 맞죠? 자, 니은, 지읒. 대표음이 니은이 맞죠? 이걸 이해하는 게 실력이야. 리을, 미음이 된소리 대기랑 관련이 있어. 어간의 끝소리. 어간의 끝소리 니은, 지읒도 대표음이 니은이야. 그러니까 미녀가 되잖아. 그쵸? 리을, 티읕. 리을, 비읍. 리을, 히읗. 자, 이 녀석들이 대표음 리을 맞죠? 그지? 근데 얘는 빼줘.
얘는 축약이 생겨. 얘는 축약이 생기기 때문에 축약이 우선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된소리가 안 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음이 미녀를 구두사조 맞잖아 이러면 그쵸?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받침이 미음, 니은, 리을 미음, 니은지, 리을 티, 리을 비읍. 헛받침 리을은 안 돼. 리을 히읗은 축약이 먼저 생겨. 안 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를 봅시다. 자, 우리 책에서 골라서 그 사람 아직은 젊지 않아? 젊지 않아? 여기 앉고 사이로 삼지 않았어. 삼지. 그죠? 아직까지 핥고 있냐? 그걸? 그지? 방이 되게 넓지 않아? 해가 짧고. 자, 된소리 되기 가능하죠? 여러분. 된소리 되기 가능하고, 이제 이것도 될 거야. 일단 이거 먼저 하자, 여러분. 자, 이 녀석을 이제 발음을 고쳐볼게.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표음 미음. 미녀를 구두사죠. 젊지.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 니은. 어간의 끝소리가 미녀. 엄의 첫소리가 구두사죠. 안고. 미녀를 구두사죠. 자, 어간이고 어미가 맞죠? 그지? 대표음이 리을. 미녀를 구두사죠? 핥고. 그지? 어간 어미 맞죠? 자, 미녀를 구두사죠? 어간 어미 맞죠? 미녀를 구두사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를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번이 남아 있는데요. 3번.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 문법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 문법에는 3번을 할 겁니다. 그러면 3번을 하면은 이제 된소리 대기가 끝나요. 끝나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녀석의 발음을 안 씁니다의 발음과 민주주의의 의의 발음을 처음에는 원칙을 쓰시고 두 번째는 허용을 써보세요. 민주주의의 의의를 발음을 처음에는 원칙을 쓰시고 두 번째는 허용을 쓰세요. 안 씁니다는 고쳐봐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작. 2개. 안 씁니다. 민주주의의 의의. 시작.
자, 표준 발음을 적용하는 순서. 우선 적용. 그 다음. 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축약 먼저.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니은청가 먼저. 국어마 먼저. 알겠죠? 항상 처음 고칠 것 축약, 국어마, 니은청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우선 적용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적용해야 되는 것.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정답의 근거는 얘네다. 항상 마지막의 것을 문제에서 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빠져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가 마지막에 적용하고 처음에는 얘네를 적용한다. 중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그죠? 이것을 발음을 열심히 고쳐본 자만 알 수 있다. 발음을 열심히 고쳐보고 수도 없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책엔 안 나와 있어요. 책에 뭐 이런 게 나오겠어? 자, 고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지금 안 씁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히읗 다음에 시옷 시작 어미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시킵니다.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탈락. 그 다음 시옷 어미는 쌍시옷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항상 마지막에 된소리 비음화라고 했죠. 구두발 미녀, 귀여운 그분. 마지막에 구두발 미녀를 놓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안 씁니다. 그다음 민주주의의 원칙은 자,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음절 이상이죠.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관형격 조사죠. 에로 발음할 수 있다. 띄우고 이음절. 이음절은 무조건 의로 발음합니다. 이음절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민주주의의 의의.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없죠. 그지? 뭐 이렇게 뭐 지맘이지.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원칙, 허용 이 두 갈래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시, 소설. 시는 끝났고 소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분석 이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오늘 배운 거 전체에서 실전 문법 20문항 고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 소설, 공부 분석 요것을 한 30분 하고 요거 한 20분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